안녕하세요. 요즘 맨발 걷기가 열풍인데요. 왜 맨발 걷기가 좋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 3년 전쯤에 어싱을 처음 알게 되고 등산할 때 꼭 중간에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로 실제 병을 치유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힐링 건강도서관 오늘의 추천 도서는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맨발 걷기 2개월, 말기암 치유의 기적. 남양주 덕소에 사는 저 74세 박성태에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전립선암 4기 환자이며 암세포가 흉추에도 전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 서울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조직검사, MRI 촬영 등을 했습니다. 당시 2022년 1월이었습니다. 비뇨의학과의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935가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는 1에서 3 정도이며 전립선 암인 경우에 4에서 10 정도이죠. 935는 본인은 물론 의사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신경외과에서 MRI 촬영 결과 암세포가 흉추 9번과 10번 사이에 완전 전이되어 흉추와 신경이 새까맣게 나왔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화장실은 기어가야 했고 서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비뇨의학과와 신경외과의 종합진단 결과 의사 선생님 말씀, 환자분은 의사로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으니 댁에서 삶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저는 집에 돌아와 누워 지내며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만의 치유요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책 한 권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맨발로 걸어라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용기와 자신을 얻었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일어설 수가 없어서 수없이 넘어지며 걸음마 연습을 했습니다. 이후 집 앞에 있는 작은 산 금대산에서 흙길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금대산 맨발 걷기 코스는 편도 4km였습니다. 퇴원 후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MRI 촬영을 했습니다. 때는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처음에는 암세포가 척추 속을 완전히 점령하여 척추 속과 신경들이 암흑같이 새까맣게 죽어 있었는데 그날 검사 결과는 의사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척추 속 새까맣게 된 부분과 신경들이 새로이 하얗게 정상으로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도 죽었던 신경이 새로 정상으로 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뇨의학과 의사 역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935까지 올라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935에서 0.5로 수치가 떨어져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맨발 걷기 5개월 후 이 수치는 0.008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죽을 사람도 흙길을 맨발로 걸으면 삽니다. 흙길 맨발 걷기 운동은 정말로 좋은 운동입니다. 재발된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 2개월 만에 사라지다. 전국에 계신 암 환우님들 또는 이와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그리고 그 가족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하려는 이 순간까지 저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나긴 사투의 나날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무서운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을 알았습니다. 한때 병원에서 완치받았으나 불행하게도 재발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지난 7년을 하루같이 병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해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던 순간은 하늘과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족들의 따뜻한 간호와 보호 덕분에 그 무섭고 힘든 항암 치료를 4차까지 받았습니다. 주위에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를 통해 또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통해 항암 치료가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는 부작용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이지 휘청휘청 아슬아슬 구름 사다리를 걷는 듯 늘 조바심이 나고 심장이 오그라들죠. 다행히 4차까지 잘 견디며 치료하여 드디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다시는 그 항암 치료의 절벽에 서고 싶지 않아서 운동은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음식도 자연식으로, 처방된 약도 정확하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생활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2019년 1월 정기검진을 위해 찾았던 병원에서는 저에게 암이 재발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암이 재발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선입견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가족들의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치료 계획을 짜고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에 힘을 모았죠. 병원에서는 1년짜리 계획의 임상치료와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체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암 환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암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어느 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포기하지 않고 있던 저와 가족들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모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참가하여 함께 맨발로 걸었습니다. 거기서 각종 암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의 치유 사례를 만나게 되고 저는 환호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면 돼. 나도 이겨낼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망설임 없이 바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대모산 둘레길을 걸으며 안정을 느끼면서 걷고 쉬고를 반복하며 또 걸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맨발 걷기 기적의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몸에 달라붙었던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며 계속 걸었지요. 책에서 배운 대로 맨발은 땅과의 접지를 통해서 몸 안에 활성산소가 배출되어 암의 원인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의 속도가 높아지므로 면역력이 강화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산에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셨지만 숲길을 맨발로 걷는 날이면 오히려 제 심신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활력이 상승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점차 늘려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2, 3일, 나중에는 4, 5일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맨발로 걸은 지 한 달, 2달이 지난 때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달 후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맨발 걷기를 하며 석 달이 지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6개월이 되던 그날 주치의 선생님은 굉장히 놀란 얼굴로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제는 정기검진으로만 보자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병원에서 6개월마다 처방을 받아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더 악화되진 않았지만 또한 치유도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번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치가 기존 100에서 70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한 달만 더 지켜보고 다음 달에 치료를 더 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 5개월째,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비호지킨 림프종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후 나타난 이 결과들은 상상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3개월의 맨발 걷기로 예정되었던 혈액암 치료 기간 1년을 6개월로 단축해서 치유의 단계에 도달했고, 지난 7년 동안 약을 먹어도 일체의 변화가 없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세가 치유되었지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저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혹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중이거나 절망에 떨고 계시는 환우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 맨발 걷기에 희망을 두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폐까지 전이된 자궁 6조암, 3개월 만에 활동 정지. 저는 자궁 6종암 환자입니다. 양쪽 폐에 전이될 정도로 말기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앞으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6종암은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먹성이 좋다고 표현하시더군요. 기적적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안 되어 잠시 쉬는 동안 폐에 있던 암세포들이 다시 팝콘처럼 커져서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부터 삶의 질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걷고 90일째 되는 무렵 CT 결과 암세포가 활동을 멈춘 것 같다고 3개월간 항암치료 휴가를 받았지요. 처음 1차 항암치료 때는 등산화를 신고 불곡산을 1년간 걸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차 항암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맨발로 걸었지요. 등산화를 신고 불곡산을 다녔을 때는 폐에 있던 암세포들이 팝콘 모양으로 우두둑 커져서 다시 항암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한 2차 항암치료 때에는 암세포들이 활동을 멈췄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땐 정말로 이 맨발 걷기의 고마움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로 수족 냉증이 없어지고 배변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은 덤으로 좋아졌습니다. 이번 2023년 3월 23일 검사에서는 지름 5cm의 종양이 3.2cm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고 암 종양 표지자 수치도 35까지 정상인데 저는 그보다 훨씬 아래인 16.7로 나와 지극히 좋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전이 지난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 걷기를 한 덕분이라 믿습니다. 백내장도 깔끔히 나은 맨발 걷기. 저는 64세 여성입니다. 2022년 5월 친구 4명이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4년째 맨발 걷기를 하는 친구가 맨발로 땅을 걸으면 제일 먼저 눈이 좋아진다며 저에게 맨발 걷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마사토 땅을 맨발로 걸었는데 발바닥은 조금 아팠지만 느낌은 참 좋았습니다. 여행을 가면 잠을 설치는데 그날 밤 숙면을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땅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흐려 보이던 사물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백내장을 앓고 있어서 수술까지 예정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백내장이 자연 치유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모산 한솔공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남편과 함께 참석하여 박동창 회장님의 접지 이론 강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으면서 자연 치유할 수 있겠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지요. 그래서 수술을 좀 미뤄보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만약 자기 동생이라면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말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용기가 생겨 수술을 미루리라 생각하고 진료 날짜에 내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수술을 안 해도 되겠으며 1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는 오랜 기간 안구 건조증으로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 투여해 왔는데
안구건조증도 괜찮다 하시며 처방을 안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느껴 수족냉증도 심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 가을부터는 실내에서도 기모 양말을 신고 악수할 때면 민망해져서 미리 저 손이 많이 차갑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젠 양말을 신으면 답답하고 손이 따뜻해져서 맨발 친구들에게 만져보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제 몸이 절로 건강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40대 가장, 세 아이의 아빠이고요.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경제활동은 오직 저의 몫인데요.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는 저는 실전 건강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에 건강서적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듣기만 하셔도 저와 함께 건강해지실 거예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